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알려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점령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이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을 키이우 북서쪽 그리고 북동쪽에 집결시키고 있는데 그 규모가 무려 두세 개 군단 정도 되겠다라는 건데 정말 최후의 결전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전력들이 집결하고 있는지 어떤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우크라이나 남쪽 마리우폴이죠.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인데 아주 강하게 러시아가 밀어붙이고 있지만 지금 마리우폴 점령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밝혀졌고 여기에 대대급에서 확장된 한 개 연대 마이너스급이 마리우폴을 방어하고 있는데 이 부대가 어마어마한 전과를 올려서 1.5개 이상의 기계화 부대쯤 되는 그 4단급 부대를 박살내고 거의 괴멸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또 남쪽 오데사 앞을 들어오던 러시아군 초계함이 스텔스 초계함, 정말 잘생긴 스텔스 초계함인데 우크라이나군의 다련장 로켓을 맞고 침몰했습니다. 이런 소식까지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계속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누구보다도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대해 현지 시각 3월 7일 오전 10시를 기해서 민간인 대피 통로를 개방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대피하는 민간인에 대해 러시아군의 포격이 하루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비인도적 전쟁 범죄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남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대한 대대적인 화력 공세를 예고하며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주의적인 대피로를 열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대피로에 대한 러시아군 포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BBC 현지 특파원이 현지 시각 3월 8일 보도했습니다. 마리우폴은 그리스계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러시아군의 대공세에 앞서 그리스 정부가 러시아를 설득, 극적으로 인도주의적인 탈출로 개방에 합의했는데요. 러시아는 바다나 우크라이나 장악지역인 남서 방면이 아닌 러시아 점령지인 돈바스 방면으로의 탈출로만 개방하고 그 개방한 통로에 계속해서 포탄을 퍼붓는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에 있는 악랄한 극렬 민병대 조직이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쓰고 있다라며 자신들이 인도주의적인 탈출로에 포격을 가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러시아가 말하는 극렬 민병대 조직은 일명 아조프 대대로 불리는 네오나치 성향의 우크라이나 정규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과거 돈바스 학살 사건으로 악명을 떨친 네오나치 민병 조직인 아조프 대대를 정규군으로 편입시켜 연대급 부대로 확대 개편해 이번 전쟁에 투입했습니다. 러시아는 고작 연대급 부대에 불과한 전력으로 러시아군에 맞서 마리우폴 방어작전에 투입된 이들을 괴멸시키기 위해 최정예 부대인 제150 근위 차량화 소총 사단을 중심으로 한 17개 대대 전술단을 집중 투입했지만 2주째 방어선을 뚫지 못하고 154단 이하 대대 전술단 대부분을 상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아조프 연대는 상당한 수준으로 전력을 보존하며 러시아군의 공세가 임박한 3월 7일에도 노획하거나 파괴한 러시아군 전차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침략 세력인 러시아군과 민간인을 방패로 전과를 올리는 범죄 집단을 보며 도대체 이 전쟁이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러시아 측의 주장도 있고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도 있어요. 일단 우크라이나 측은 우리가 한 개 연대 마이너스급인 아조프 연대가 러시아군의 150 차량화 근위 소총 사단을 완전히 그냥 괴멸시켰다. 그 17개 대대 전술단 이러면은 정말 우리 한국군의 편제로 봐도 대대 전투대대가 이 수색대대 포함해서도 10개 대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17개 전술이면 여기는 어마어마한 지원부대까지 다 붙어 있으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거의 한 2개 사단, 러시아로 쳐도 한 1.5개 사단 이런 정도의 규모예요. 이걸 한 개 연대 마이너스급이 격파하고 괴멸시켜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들이 전쟁을 발생하게끔 한
바로 그 장본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인데요. 왜냐? 이들이 이제 네오나치 성향의 군인들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민병대였어요. 군인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발생하니까 이들을 내무군 소속으로 집어넣었어요. 우리로 치면 뭐 향토 예비군, 북한으로 치면은 노농적이군,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해서 정식 이제 군대 조직이 되었고, 과거에는 돈바스 지역에서 자생해서 이 아주 극좌 민족주의 단체 네오나치즘을 추구하는, 그래서 뭐 인사도 막 이렇게 하고 이런 사진들이 이제 아주 많은데, 이건 뭐 구글 AI가 그럴까 싶어서 제가 많이 올리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들이 아주 잔악한 학살을 하고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빌미가 되어서 이 러시아가 침공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러시아는 설명하고 있고, 또 이 지금 마리우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필요한 통로를 열었는데, 물론 뭐 러시아도 뭐 다 열어줘야지, 돈바스 지역, 즉 러시아 지역으로 장악 지역으로 오는 쪽만 열어주면 뭐 러시아로 올 사람만 살아라, 나머지는 죽는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조프 부대가 민간인에 섞여서 전투를 했다라는 거예요. 러시아 측의 주장에 따르면. 그래서 러시아군 전차가 예를 들어서 왔다, 민간인이 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민간인이 쏘면 안 돼 하고 있죠.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 쏘고 이렇게 해서 격파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주 좀 지능적인,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민간인이 많이 희생을 당했다면 지능적이지 못해 아주 비인도적인 이런 전투 방법으로 소수의 인력으로 러시아군의 다수의 거의 뭐 1.5개 이상의 사단을 격파했다. 그것도 근위자가 붙은 최고의 부대를 격파했다. 기계화 부대를 라고 하는 건데, 3월 7일 현지 시간이죠. 이렇게 T-72 전차 노획해서 엄지척하고 올린 사진인데, 이 사람이 아조프 대대 병사예요. 보시다시피 완전히 뭐 소총도 최고의 사양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네요. 여기 보시면 AK 계열의 소총 같은데 개머리판 업그레이드 했고, 그 4배율 조준경 이런 거 장착을 했고, 그리고 레일 장착해서 뭐 부가 장비 다 장착했고, 또 앞에 소음기까지 장착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또 방탄복 입고 아주 뭔가 커스터마이징이 대단하게 된 이런 장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뭔가 이런 분야에 아주 뛰어난 그런 그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뭐 이런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탱크를 노획하고 사진 찍고 또 SNS 올리고 이렇게 아주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 한개 연대, 아조프 대대가 원래는 대대급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좀 더 붙었고, 거기다가 이제 기갑대대까지 갖다 붙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전투대대는 세계 대대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연대 마이너스급. 그런데 17개 대대 전술단을 괴멸시켰다. 정말 뭐 전투 방식이 정말 비인도적이라면 나중에 굉장히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이런 전과를 올렸기를 기대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 대한 상륙작전 위협을 계속하며 우크라이나군 5개 여단을 붙잡아두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군 초계함 한 척이 연안에 접근했다가 우크라이나군에 격침당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오데사 방어부대가 해안 가까이 접근해온 러시아 함정 미상의 선박을 공격했으며, 해당 선박은 프로젝트 22160형 초계함으로 확인되었다고 우크라이나군 당국자가 현지 시각 3월 8일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현지 시각으로 3월 7일 오후 우크라이나 오데사에 대한 포위 압박 작전에 나선 22160형 초계함 바실리 비코프함이 오데사 인근에 접근했다가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다련장 로켓을 이용해 이 초계함에 대한 공격에 나섰고, 해당 초계함은 몇 발의 로켓에 피격된 뒤 곧바로 불길에 휩싸인 것으로 관측되었습니다. 바실리 비코프함은 길이 94m, 만재 배수량 1700톤의 초계함으로 76mm 함포와 칼리브르 함대지 순항미사일 8발, 부크-M 미사일의 해상형인 3S-90M 함대공 미사일, 다수의 자동 유탄 발사기와 어뢰, 해상작전헬기까지 탑재하는 중무장 초계함입니다. 이 배는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사이에 있는 스네이크 아일랜드 공격에도 참여해서 포격을 퍼부은 바 있는데요. 이번에 오데사 압박을 위해 해안에 접근했다가 로켓탄 집중 공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해당 선박에 대한 격침 여부는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피격 직후에 함정의 기동이 멈추었고
구조작전이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대파 또는 격침당한 것으로 추정되어 격침되었을 경우에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 해군의 첫 번째 군함 손실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연기를 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많은 연기를 뿜고 있죠. 수평선 근처에서 이렇게 됐고 확대 사진 보셨지만 거의 쪼개져 있는 보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 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아주 작은 이런 배가 아니고 이런 배입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1700톤에 불과하지만 아주 강력한 중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 방공 능력도 자함 방공 능력 북한 미사일 탑재했으니까 가지고 있고, 자, 무엇보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작은 덩치에 함대지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 바로 러시아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고 하는 이걸 지금 8발이나 탑재하고 있다라는 중무장함인데, 여기에 이제 이게 접근하니까 여기에다가 BM-21이라고 하는 122mm 다연장 로켓을 일제 사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직사 사격이고 유도 로켓이 아니고 해서 대충 쏘았는데 정말로 제대로 얻어 걸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직사 사격, 또 로켓이 또 이 공산 오차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아주 많이 쏘았나 봅니다. 그래서 여러 발 두들겨 맞고 아까 보시다시피 화염에 휩싸이고 또 클로즈업 사진 보셨다시피 바다로 들어간 것 같은 이런 상황. 바다로 안 들어갔으면 당연히 구조팀이 왔겠죠. 지금은 구조팀 가봐야 끝났다라고 판단되니까 구조팀이 안 왔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로켓탄을 맞고 이런 비극을 당했냐? 워낙 중무장이니까 아마 로켓탄 맞고 유폭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이런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해군이 오데사에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오데사를 점령할 경우에 과거 크림반도를 뺏겼을 때 우크라이나 해군 군함들 다 뺏겨가지고 러시아가 그냥 압수해버렸어요. 또 그렇게 될까봐 어차피 오데사를 지키기 힘드니까 군함 가지고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군함인 크리박 3급 이 초기함 스스로 자침했거든요. 호위함이죠. 스스로 자침 했는데 사실은 이 금액이나 가치로 따지면 이게 그 자침한 크리박 3급보다 훨씬 더 비싼 거다. 왜냐? 이거 지금 19년도에 실전 배치된 겁니다. 흑해함대. 19년이면 지금 22년이니까 거의 2년밖에 안 된 이런 진짜 쌩쌩한 이런 배거든요. 이게 지금 침몰이 되었으니 정말 러시아로서는 굉장히 고가치의 자산이 타격을 입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렇게 로켓들이 다연장 로켓들이 항구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러시아 상륙하기는 상당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고, 그래서 저는 이 상륙함들 8척은 아무래도 이 5개 여단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그냥 계속 섀도우 복싱만 하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괜히 안으로 접근했다가 비극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지금 정말 우려스러운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의 대공세가 예상되었던 3월 7일의 밤은 일단 넘겼습니다. 러시아가 7일 오전 10시를 기해 잠정 전투 중지를 명령했는데 그 이유가 민간인 대피가 아니라 압도적인 전력을 모으기 위한 시간 벌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러시아가 3월 8일 오전 3시 기준 24시간에서 최대 96시간 이내에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대공세를 벌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키우 외곽에 최소 2~3개 군단급 이상 규모의 대병력이 집결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와 현지 오신트 정보 소식통들의 리포트를 종합하면 키우의 서쪽 위성도시 이르핀 시내에 최소 4개 대대 전술단이 재편성되고 있으며, 여기에 제27 쿠즈바스 파견대, 제604 비테아즈 연대, 체첸에서 온 람잔 카드로프 특수 근위작전 연대는 물론 용병 조직인 바그너 그룹의 병력도 대거 집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이르핀 북쪽의 테라시브슈치너 마을에는 제98 공수사단 예하 병력과 제155 독립해병대대 전술단이 집결했고, 키우 북동쪽 체르니우 방면에서는 국경선 일대에서 제90 전차사단과 정원군이 공격 개시선에 도착해 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우크라이나군의 방어선을 뚫는 한편으로 세계 최대의 헬기인 밀-26 헬로 헬기 15대를 포함한 91대의 헬기와 4대의 일류신 76 수송기를 동원해 키우 일대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공중 강습 작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대공세는 현재 진행 중인 휴전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크라이나 서부 방면에서 증편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대규모 기갑군단 진입 이전에 키이우를 장악해 전쟁을 유리한 국면에서 끝내겠다는 마지막 승부수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운명의 시계가 자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정말 잘 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이 집결하고 있고 그 병력이 집결하는 그 시간에 그 피난 가라. 또 민간인이 적어야 러시아군이 마음대로 마음 놓고 시내를 때릴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피난 가라 라고 한 것 같고 그 시간에 이렇게 전력을 집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려스러운 것이 특수부대들이 아주 많이 모이고 있는데 제27 쿠즈바즈 파견대, 604 비티아즈 연대, 그리고 체첸에서 온 특수부대, 또 바그너 그룹. 자, 이런 특수부대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수송기들이 이렇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위성사진 찍혔어요. 자, 여기 보시면 밀26 5대, 또 여기 밀26 7대, 여기 밀26 3대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합하면 15대의 밀26 하일로. 이 하일로가 이 최대의 헬기 아닙니까? 여기에 한 90명 정도의 병력을 태우거든요. 헬기인데 정말 무지막지하죠. 그리고 나머지 스몰 헬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밀8도 한 20명 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헬기만 다 합해도 이게 뭐 3,000명 이상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공중 강습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깐 이게 뭐 하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부대들을 막 이제 실어 날라서 키우 후방에 떨어뜨려서 키우에서 예를 들어 젤렌스키 대통령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탈출로를 봉쇄하는 역할, 그리고 또 키우 시내로 진입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부를 체포 사살하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이르핀 지역, 키우의 서쪽이죠. 이 지역에 이제 교량을 끊을 겁니다. 끊게 되면 결국은 이 러시아군이 도하 작전을 해야 되는데 그 도하 작전 굉장히 위험하죠. 상대의 방어부대가 화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하 작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나 죽여주세요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그러면 도하 작전 하려면은 상대의 해안선 건너편에 있는 상대의 방어부대를 경멸시킨 이후에 도하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강습작전해서 방어부대들 경멸시키고, 그리고 경멸시킨 다음에 폭격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러고는 이제 도하작전해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부교를 딱 깔아버리면 탱크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키우를 세 방향에서 에워싸게 되는데, 정말 위험한 작전의 선봉으로 특수부대들, 용병인 바그너 그룹까지 지금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정말 우크라이나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지금 뭐 다 집결한 이후에 공세를 해서 한 방에 그냥 꽝 하고 터뜨려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서부 방면군 우크라이나죠. 여기에서 2개 기갑 예단이, 전차 예단이 지금 이쪽으로 지원 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거리가 머니까 한 2번 이상은 보급을 받아야 올 수 있는 거리죠. 빨리 와서 이 이르핀 쪽에서 도하하려고 하는 러시아군의 뒤를 쳐준다면 이 한쪽 방향은 조금 키우가 뭔가 숨통이 들 수가 있는데, 서부 방면군에서 오는 2개의 기갑여단이, 우크라이나군 기갑여단이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보급은 또 충분히 받고 올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 것 같고, 또 지금 뭐 예비군 편성해서 뭐 T-64 전차 꺼내고 뭐 이렇게 6개 기갑여단 더 만들고 또 2개 기갑 보병여단 더 만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렇게 재편되고 증편되고 있는 부대가 어디에서 그게 진행되고 있는지, 키우 시내인지 키우 밖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모쪼록 키우 점령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런 시간에 증편되어서 키우를 막아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아무튼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직은 키우에 있다라고 하는 인증샷도 날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안전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 이 러시아의 2-3개 군단이 집결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대공세, 여기에 키우가 버틴다면 이제는 더 이상 러시아가 전력을 가지고 올 여력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지금
이 확실하게는 이제는 며칠 내로 결판 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어제는 오늘 결판 나겠다 했는데 지금 러시아는 전력 집결할 시간을 더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전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아무튼 좋은 일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계속 구독해 주시면 계속 확실한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